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재판을 5개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2개가 더해지면 7개. 이재명 대표는 재판받다가 정치 인생을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1심 재판 선고 징역형이 나오자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첫 번째 1심 선고가 징역형입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내년 상반기에 빠르면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은 거의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장외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개헌, 또 장관, 검사 탄핵, 아무튼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고 예산안도 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민주당이 던질 것을 다 던지고도 실패를 하면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은 폭삭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1급 체제, 대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들은 비명계의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삼김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김두관 전 의원 등도 등장하지만 친명이 이들에게 이재명의 후계자로 힘을 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막 던지고 있는 민주당 다 던지고 나면 그냥 무력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 의원들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본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서 이 탄압, 이 장애집회 탄압을 항의하러 갔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들에게 소박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제 이재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이런 것도 이제 약발이 다 해가고 있고, 또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가지고 28일 본회의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본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지난 9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장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절제된 공권력의 행사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박홍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정호, 사회민주당 한창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9일 폭력경찰, 정권하승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경찰이 부상을 당했던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런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자,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지호 청장과 50분간 담화했는데 이 조지호 청장 물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경찰관 10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눈을 감고 폭력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그만큼 지금 힘들어 보입니다. 자, 민주당 이런 장애 집회 말고도 이재명의 선거법 1심 선고를 전후에 끊을 수 있는 대여 공세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을 어제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재표결이 이루어질 28일 본회의 전까지 광화문 등에서 릴레이 규탄 시위를 열 예정입니다. 윤정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의원들이 특검 관철을 위한 피켓 시위를 하고 밤에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되는 천막농성에는 핵심 당원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것 말고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하고
아무튼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오당이 이 함께 광화문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재명의 방탄이 1차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더 큰 게 옵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구속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거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들립니다. 이 외에도 지금 민주당은 다시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카드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내각 힘을 빼겠다는 건지 아니면 무슨 김정은의 지령을 받은 건 아니겠죠. 김여정의 지령을 받은 겁니까? 아무튼 하는 짓이 완전히 김정은 좋아할지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도 추진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검사 탄핵소추안을 올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장관, 검사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도 이제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러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정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여 카드를 몰아쓰다시피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은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카드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 지금 판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재명 무죄 주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있는데 대여 카드를 이런 식으로 다 쓰면 비판 여론의 동력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비판 여론의 동력은 소진되고 있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11.6 재보궐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각각 텃밭 두 곳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결과는 한동훈 대표가 더 크게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부산검정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실제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접전으로 나왔고 또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긴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20%포인트 이상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부산검정구청장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선거 역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특히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과반도 못 차지하고 겨우 이겼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 합하면 민주당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텃밭 전라남도 영광군수,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앞으로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어제 레드팀 회의도 있고 했는데 아무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함에 따라 이제 명품백 사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모두 불기소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또 대대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인 한동훈 대표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 국정감사 온통 김건희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카드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겠다는 건지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했습니다. 이유는 주가 조작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쌓아온 검찰이 오늘 이 김건희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발장이 접수된 시점입니다. 2020년 4월, 이때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일 때입니다. 자,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거나 이들이 이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6개에서 고가 매수 통장 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할 때 이 계좌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중 1, 2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좌는 3개입니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자,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이 문재인 검찰 때도 이걸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이고 서슬이 시필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배제시키고 수사를 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뀐 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뒤흔드는지, 여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또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하나씩 법적으로는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이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최고위에서 이 한동훈 대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를 정말 슬기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만, 그럼에도 정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나 제대로 움직이는지 비판이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다.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거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드리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재보궐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좀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11.6 재보궐선거 결과 텃밭을 지킨 데 대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봐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지금 이 선거 결과 이제 다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또 그동안 위기가 됐던 부분은 이제 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대통령실도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야말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방금 전 대통령실도 긴급 입장을 냈습니다. 이 1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나가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금 전 어려움이 있더라도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재보궐선거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후보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걸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번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번에 제대로 해결책을 지혜롭게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선거법 1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날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친한계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소집 요구했고 원내대표단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 문제보다도 당원 게시판 문제가 오늘 격론을 벌이면서 폭발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이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아내, 장인, 이 가족들의 이름으로 실린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게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요구하는 친윤계,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친한계, 갈등이 계속되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 밖에서 이 기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의원총회장에 앉아 있다가 강성규 의원이 두 번째로 연단에 오르자 의총장을 떠났습니다. 상당히 격한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의원총회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친윤 친한계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보수의 이름을 가장한 간첩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자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의원총회 모습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자, 지금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2개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일사불란하게 진행 중이었지만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어떤 발언이 오갔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놓고 의원들이 격돌했습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서범수 사무총장은 오늘 의총에서 한동훈이란 이름을 가진 당원은 모두 8명이고 이 중 3명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한동훈 대표의 개인정보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당원 게시판 시스템 마비로 논란이 발생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좌중에선 본질은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썼느냐 여부다, 이런 식의 반발이 터져나왔고 발언권을 얻은 강성규 의원은 당대표 가족 이름이 당정 분열에 이용됐으면 당연히 수사 의뢰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미애, 조정훈 의원 등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수사 의뢰와 당무감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친한계에서는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나섰습니다.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당 차원의 조사가 힘들다. 비방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도 기소가 힘들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같은 검사 출신인 친윤계 정점식 의원은 나에 대한 비판도 당원 게시판에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조직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 아니었나. 당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정점식 의원은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정책위의장 사퇴 여부를 놓고 친한계와 갈등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자, 첫 발언자였던 강성규 의원이 다시 연단에 오르자 침묵한 채 발언을 듣고 있던 한동훈 대표는 의총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상임위에 예결위도 있으니 추후에 따로 더 논의하자며 의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주 의원을 제외한 친한계 의원들은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 의총장을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있는데 분열, 분란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게시글을 올렸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지난 5일 당원 게시판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9일 만에 나온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지금 실명을 인정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김땡땡 같은 식으로 성만 노출되는데 최근 전산오류가 발생해 성명으로 작성자를 검색하면 해당 게시글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잠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일부 유튜브가 한동훈 대표의 부인, 장인, 장모, 모친, 자녀의 이름과 동일한 작성자가 700여 개의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친윤계는 실제로 한 대표와 그의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게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이 의원총회가 뜨겁게 격돌하는 동안 당 이 의총장 밖에서도 여론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윤계에선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보수 분열의 간첩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가족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든가 아니면 부정하라 이런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친한계 중에는 조경태 의원이 지나치게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야당이 좋아할 수 있는 분열상이다. 신지호 부총장은 한 대표 가족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그런 짓을 했겠느냐라고 맞섰습니다. 아무튼 이 건은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의 문제로 지금 모처럼 호기를 맞았는데 또 당이 이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결론 지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